네, 이분은 건강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북한 최고의 한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백년 한의원의 서경환 원장 그리고 요리하는 한의사 미녀입니다. 왕혜문 한의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왕혜문 한의사님, 네.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그 안에 코레일 이제 철도공사 잡지책에 보니까 딱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 요즘 사실 잡지책에 많이 소개되고요. 대다수가 이제 잡지에 소개되는 부분이 약선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제가 저의 건강법, 힐링법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의사라고 하시니까 그런 쪽 한방 치료 이런 쪽으로 좀 실릴 줄 알았더니 요리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물론 한의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약이나 침이나 뜸으로 통해서 치료도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식으로 통해서 음식으로 하는 환자분들 것이다.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예. 음식이 약인데 무슨. 근데 음식이 보약이라고 그러는데 음식만 갖고 안 돼요. 보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환절기,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골골한 사람들은 보약 한 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 원장님 환자들 많이 넣으셨어요? 보약 찾는? 그렇죠. 보약을 찾는다기보다도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예. 한절기, 감기 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천식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를 받죠. 음. 그래서 이 천식이나 기관지 같은 이런 폐하고 관련된 혈도 같은 경우는 이게 꽃가루라 먼지 지금 이 먼지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적인 체질 가신 분들 예. 많이 저 병원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봄, 가을에 보약을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유가 있는 게 봄에는 우리의 만물의 기운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몸에 힘든 이유가 일교차가 큰 날이에요. 예. 그래서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 네. 이 일관성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서 무수히 계속 그 면역 기능을 관련되는 예. 그런 물질을 만드는데 네. 요때 과음을 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많이 피곤해지고 저요. 특히나 봄철에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서가 염증이에요. 그래서 눈에 충혈이라든가 이제 입안이 헌다든가 네. 위에 염증. 그래서 봄에는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오고요. 네. 반대로 가을에는요. 여름철에 이제 기운을 많이 소진하다 보니까 많이 건조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가을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 자음성 음식,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들이 예. 참 많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딱 네. 저예요. 지금 저 보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 웃는 얘기인 게 아니고 예. 그만큼 폐기가 이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네. 많이 허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네. 돼요. 얼굴 색깔도 좀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하나는요, 우리가 되게 안 좋대요. 지금 아나운서 얘기하는 보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상 예전에 우리가 보약 딱 떠오르면은 무조건 양기를 보강해주고 뭔가 보충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네.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약은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예. 게 뭐냐? 바로 수면의 질이라든가 소화 상태라든가 또 한 가지는 대변 보는 상태 이 부분만 잘 조절을 해주면은 굉장히 몸이 편하면서 예.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이거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합니다. 저. 자, 건강은 한데 지금 이게 직업적인 이 부분으로 돼갖고 이 기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가 허약한 부분이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다 이거 기를 발산하고 네. 그걸 보충 안 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마 어머니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조금 몸이 요새 힘들어지구나 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저 얘기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음료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예, 사실 그러시죠. 이쪽에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요새 그 직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호흡기만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예. 몸에 이제 음양의 밸런스가 깨져요. 이럴 때 건조증이 많이 오는데 이때 잘 먹어야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더덕. 사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마. 그래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적어놔요. 우유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다든가 마. 아니면 예. 꿀이라든가 배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음료가 될 수가 있어요. 더덕술은 안 되는 거죠. 더덕은 대신. 더덕술은 조금씩 먹는 건 약이 되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아무래도 간에 피로감을 알겠습니다. 더 쌓이게 항상 되거든요. 술과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예, 얼굴색이 안 농담한 거고. 좋으시다던데. 네. 갑자기 환자가 된 기분이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한자가 뭐 딸려 있습니까? 내가 그 몸이 필요하고 네.
머리가 말씀하다고 특히 직장 생활에 좀 야 너 오늘 직장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 한자지 그게 뭐 한자입니까? 어쨌거나 네. 요맘때 좀 필요하신 분들이 먹으면 좋은 게 이제 더덕, 마 네. 갈아서 우유랑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그 봄철에 보통 우리가 부추를 많이 추천하죠. 네. 네. 예, 부추. 남자한테 좋다라고 하잖아요. 부추가 피를 맑게 해주고. 물론 저 기를 보충하는 한약재고 그다음에 식품이긴 한데 봄철에 먹어야 될 가장 제일 건강한 야채 중에 하나가 부추가 들어가요. 네. 그에 뭐 양파도 들어가고 예. 마도 들어가긴 하지만요. 부추는 보통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봄 가을에 기온차가 심하면서 사람이 이 체온 변화, 이 신체가 적응하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부추를 먹어주면 기를 북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아무래도 허약한 체질들 또는 예, 봄철에 오면서 사람이 예. 출근 좀 비슷한 것들 오는 것들이 많이 다 풀려버립니다. 네. 그 더덕, 마, 네. 부추를 많이 먹어라. 봄철에. 예.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야 사실 남한에서야 먹을 것도 많고 또 필요하면 보약도 지어 먹고 예. 이럴 수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이런 게 좀 풍족합니까? 필요하면 보약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보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봄철이 되면 우리가 그 다른 것도 있지만요. 대추하고 대추를 많이 쩌면 봄철에 보양식 중에 많이 써요. 네.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는 봄철에는 이렇게 단 것을 많이 먹고 신 것은 적게 먹으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거 보약이라고 하면 그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닭곰을 많이 만들거든요. 닭곰. 삼계탕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삼계탕하고 닭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예. 이 닭곰은 닭에다가 인삼, 산삼 뭐 그다음에 쌀 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물에 삶질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단지에 이어서 그대로 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약이 거기 보양식으로 돼 있고요. 예. 볶음탕 같은 건가요? 예? 닭 볶음탕 같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약으로 먹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탕으로 우려내는 역할을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볶은 음식보다는 이런 지금 닭 육수라든가 네. 과서 먹는 거 또 그 중에서 이제 약재로 살짝 넣으면은 네. 그 음식의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약이 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좀 삶고 이제 탕으로 만든 음식들이 네. 보양식으로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보약을 먹는 분도 있지만 또 전통 보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 그러니까 네. 개소주, 흑염소, 예, 녹용? 멍멍이탕 뭐 이런 거 효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음식들은요, 예.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대다수가 고단백 음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속이 허하고 못 먹던 시절에는 정말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게 단백질하고 지방, 왜냐면 이것이 있어야지 힘을 돋궈주는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게 너무 많아서 반대로 그 부분을 배출을 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너무 지방을 많이 먹거나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몸속에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적당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꼭 먹어야 될 사람들도 있죠, 아무래도. 있죠. 네.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체중이 많고 뭐 혈액순환 예. 지방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이북에서는 5월달, 6월달 이 삼복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7, 8월. 그때는 이거 개고기 국물이 쌀둥이에 떨어만져도 힘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우리가 네. 예. 부유한 사람 보고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이렇게 개고기 부분을 먹으면 아무래도 지방 흡수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이 적은 고기, 그러니까 단백을 예. 보충할 목적으로 좀 드시라든지, 네. 물론 저게 이 보양식의 이 개념에 들어가고 많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지방 식사를 네. 하는 예. 쪽으로 좀 노력하는 것도 성인병 근데 예방에도 이렇게 좋죠. 두 분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차 아나운서께서는 그런 흡염소 다 같은 개고기 먹어야 될것 잘 같은데? 받는 타입이에요.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먹고 나서 예. 뭐냐면 확실하게 여자분들은 예. 얼굴에 화색이 도세요. 개고기 먹고 나면. 예뻐지고. 아니, 꼭 그런 개고기. 거예요? 이제 여기 반짝해져. 너무 어렸을 때 먹어서 지금 좀 효과를 못 보는 그래서 것 이런 같아요. 음식들이 평소에 예. 지나치게 뭐 장어라든가 네. 아니면은 고기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굳이 무슨 어떤 날이라고 그래서 보양식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예. 왜냐면 우리가 보양식 먹는 철이 뭐 삼계탕 이런 먹는 철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보충해 주는 거지 네.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체질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적시적소에 딱 투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흑염소도 먹어보고 녹용도 먹어보고 해봤는데 제가 한약을 보약을 먹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살을 좀 찌우고 네. 싶어서 이제 먹었었거든요. 이게 좀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속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게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네.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약을 먹어갖고 식욕을 돋궈서 소화를 잘 시켜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입맛이 그래서 평소에 요만큼 먹던 사람 많이 먹고 소화시키는 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병을 앓거나 오래 앓고 난 이 허약한 체질들 네. 이 사람들이 한약을 딱 줬을 때 그 약발이 잘 받냐 안 받냐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식욕이 돋구는가 네. 밥이 맞으냐 예. 밥이 마셔지면 그 너 약발이 잘 받누나 근데 내가 살이 더 찌면 안 되겠다 생각하신 분은 식사를 적당히 하시고 보약 때문에 다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찌고가 아니고요. 진짜 살이 찌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보약을 챙겨 무슨 우리가 약을 챙겨 먹는다면은 일단은 식사를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 식사를 잘 안 챙겨 먹던 사람이 약 먹기 약을 위해서 위해서 밥을 먹으니까. 식사 잘 챙겨 먹고 또 하나는 한약 그런 보약을 통해서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입맛이 돋기 때문에 식사도 잘 먹으니까 살이 찌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왜 피곤해서 물살 찌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분들은 반대로 보약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유 없이 더 음식을 땡기는 경우가 예.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네. 보약을 먹으면서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아까 잠깐 이제 개고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방송에서 자꾸 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북한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어찌 주민들도 이제 굶주림에 예, 있고. 맞습니다. 개가 있어요? 그래도 개가 있죠. 있어요? 그 그 재밌는 개한테 줄 개밥이라 가지고 예. 그것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참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이 사고 방식이 다른 게 뭐냐면 예. 북한은 진짜 똥개예요. 예. 개들이 집에서 그 하루에 3번을 원래 개물을 줘야 되는데 네. 개밥을 줘야 되는데 한 번이나 주면 말자는 나머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고 알아서? 그래 크거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개가 좀 어느 정도 클까 하면 있잖아요. 사라져요? 이게 목을 매가고 집에서 잘 키워야지 예. 밖에 나갔다 안 돌아요. 먹기만 먹고. 안 돌아오는 예. 이유가 뭐냐면 네. 도둑놈들 하도 많으니까 예, 잡아가는군요. 개 잡는 것도 차들 명수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조금 부적절한 얘기도 계속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잘 먹어야 또 그렇죠? 잘 먹고 네. 잘 배설하는 게 사실 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나고 나면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많이 먹었는데 또 변비가 온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사람들. 변비가 네. 그것도 뭐 살찐다 뭐 난리 피는 우리 여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비 때문에 고생들 많이 예, 합니다. 근데 우리 저 통계를 좀 보니까요. 예. 60대 이상 노년 변비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2007년에 한 17% 정도 됐는데 예. 작년에 무려 38% 5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대요. 60대 이상 노년 예. 변비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예. 노인들은 당연히 변비, 다시면 장운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체질적으로 몸이 노화되면서 노화되면서 기가 빠지고 세약해지면서 예. 장운동이 어차피 떠져요. 그것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비가 오는데 이거를 어떤 식사 섭취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체질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나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무래도 대책을 좀 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노인분들은요 조금 예. 젊은 사람하고 쓰는 그 변비약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장조 변비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은 장이 메말랐다. 즉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분도 부족하고 예.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 운동도 잘 안 되지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뭐 급할 때는 통변제도 먹고요. 예. 아니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배출시켜 준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몸이 너무 지나치게 건조한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오히려 장 속에서 불기만 하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장 운동이 약하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견과류를 통해서 이런 이렇게 기름이 좀 있는 부분을 먹어서
변비를 해소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노인분들이 왜 치아도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네. 찹쌀을 통해서 위장관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 안에 뭐 호두라든가 자시라든가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 견과류를 통해서 갈아서 아. 죽을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의 변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야채 뭐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견과류를 견과류를, 갈아서 네. 죽으로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일단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부분을 중점을 두셔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채소라는 거는 물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식이섬유로 통해서 밖으로 많이 빠지는데 또 하나는 채소는요 성질이 비교적 차요. 그래서 열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소화 기능이라든가 예. 장이 냉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채소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냥 우리 야채 많이 먹으면 변비에 좋다던 네. 저는 뭐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야채가 우리가 무슨 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야채 드세요. 예, 예. 풀 많이 먹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결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요새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네. 나이 들수록 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이게 무슨 영어냐면요. 미국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억수로 고기 먹는 사람 내놓고 일반적으로 고기 잘 먹어봤자 그 많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자꾸 네. 식사를 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비만하고 수비 많은 체질들은 그래서 제한을 시키는데 예.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야채는 말씀대로 찬성질이 세요. 네. 실제적으로요. 위장관이 안 좋고 몸이 차고 냉하고 손발이 수족냉증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소환되신 분들이요. 네. 그분들은 그 살이 찔까봐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요. 네. 예. 근데 먹을 때는 시원해서 먹는데 그걸 먹고 나서요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있지 않습니까? 가스 차거나 설사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거든요. 네. 찬성질이 많아서. 찬성질이 많아서요. 그래서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그거 먹으면 예. 그러니까 변비도 두 가지 경우겠지만 속이 찬 사람하고 그래도 열이 좀 있는 사람이 변비 있는 경우는 이런 야채 계열을 들어가고 섬유질이 많은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장 운동을 자국해서 좀 빨리 우리가 배변이 예. 되죠. 네. 이게 사람의 사람마다 체질에 조금 따라서도 네, 좀 다르고 조금 주의할 거는 뭐냐면 지금 봄철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 여름철 되면은요 쌈밥을 참 많이 먹거든요. 예, 식당에 좋아하죠. 가면.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채소가 아주 다양하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르신들 좋아하죠. 네, 굉장히 좋은데 지금 봄철에는 오히려 몸에 양기가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예. 여름철에 되면은 우리가 이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배가 굉장히 냉해져요. 요때 이제 건강에 좋지 않거나 장이 좀 냉하신 분들이 쌈밥집에 가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조금 채소를 먹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채소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야채를 그러면 그렇게 성질이 먹어야겠다. 아주 찬 게 조금 이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탈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장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야채를 좀 살짝 데펴서 먹어라. 데쳐서 예, 드시거나 약간 줄이시는 익히셔야 게 돼요. 좋아요. 익혀야 돼요. 네. 예. 오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금만 학교 나오신 분들은 뭐 야채를 많이 드세요. 몸이 좋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변비 같은 거는 사실 흔한 질병이라고는 네. 생각을 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만히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까? 이게 질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심해지면 물론 병인데 네. 변비 한 번 안 걸려본 사람들은 뭐 있겠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변비를 넘길 수 통해서요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큰 위험도가 있냐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을까 조금 좀 불편한 감이 예. 있지만 변비가 있다서 큰 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변이 일단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면 일단은 독소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수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 몸의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성 변비가 문제인데 네. 혈압이 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예.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예. 분들이 갑자기 이제 변비가 심해지고 화장실 갈 때 네. 힘을 주다 보면은 네.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고혈압 심한 경우에는 있으신 이 분들. 화장실에서 일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압이 높아져서. 중풍이 있다고 혈압을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네. 혈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럼 고혈압이 있으신 네. 그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예, 변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겠네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까? 병원 가시든지 심하면 병원 당연히 가야 되고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알려주세요. 민간요법 있으면. 예. 그 우리 이북에서는 하는 방법은 피마자유 있지 않습니까? 예. 피마자 기름. 그 요새는 우리가 남쪽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게 피마자 기름 또는 피마자 씨를 있지 않습니까? 네. 갈아갖고 심할 때 그거를 먹어갖고 장운동을 약간 설사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서는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 관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네. 변비 치료도 하게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평상시에 예. 좀 이렇게 소화를 잘 되게끔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것도 좀 일단은 중요할 것 소화가 같아요. 잘 되는 식사를 하셔야지 되고요. 네. 아까도 예. 얘기했듯이 원인을 일단 찾아야 예. 돼요. 수분이라든가 유분이 부족할 때는 견과류를 드시고 예. 수분은 많은데 뭔가 꽉 차여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여기에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는 예.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젊은 분들도 그렇고 수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걷는 운동이라든가 이 아랫배 운동을 예.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자분들이 또 변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럴 네. 때는 따뜻하게 핫팩을 하면서 주물러 주시는 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주물러 주거나 맞아. 마사지를 예. 해주면은 굉장히 네. 변을 부드럽게 예. 보실 수 있게 유도를 해줍니다.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누워가지고 배 위에다 이제 두꺼운 책 올려놓고서 배를 불렀다. 이 복직군 운동. 원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예, 좀 이게- 어떻게 하면 네. 좀 마이크 때문에 조금 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변비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복부 이게 예. 복식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빡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하나 예. 있고 네. 다른 한 가지는 직장 그 가래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좀 같이 이게 압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배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한 경우들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장이 아예 예. 막혔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변이 너무 못 보는 경우에. 네, 네. 그냥 독소가 위로 다 퍼져갖고 합병증이어서 사람 사망하는데 운동은 여러 가지가 너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 주세요. 변비 때문에. 합병증이 와서 사망한다는 얘기 해주시면 아니, 지금처럼 아니요, 아까 얘기한 혈압 심해지면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간다니까요. 네.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조심하라고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예. 이 척추가 굉장히 약하시면 이 압이 높으시 이 때문에 정말 허리에 위험할 수 디스크가 있군요. 자, 네. 저희도 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자, 이거 이렇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디 여기 보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명치 이게 이 우리가 장골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왕한 이사님도 한번 따라. 그 이게 꾹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힘, 예. 그래야 처음에 그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누르고 힘을 주고 그다음 다시 힘을 빼고 네. 또 누르고 그렇게 하고 약간 앉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어서는 걸 여러 번 하면요. 예. 우열이 여기 힘이 좀 가요. 아, 그럼 좀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되네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저 좀 누르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호가 와서 좀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또 이제 예. 변비도 제가 여기서 잠깐만 얘기해요. 변비 말고 가끔 긴장하거나 찬 음식 먹으면 예. 이 갑자기 장이 꼬일 때가 아, 있어요. 예, 예, 있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손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는 것보다 누가 해주는 게 더 그게 좋거든요. 최고죠. 손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요. 우리가 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상인결정에서 이쪽으로 막만 만지시죠, 막. 올라가고 예. 그리고 회인결정, 그러니까 예. 시계 방향이 이렇게 해서 예. 직장으로서 예. 내려가서 이렇게 변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약손. 얘기하잖아요. 배꼽 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을 돌리세요. 요렇게, 시계 요렇게, 방향으로. 요렇게. 그래서 따뜻하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한 돌려서 다음에 네, 그래서 뭔가 부드럽게 만지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이 변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별이 쑥 내려가는 네.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방송 중이거든요.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네, 오늘 들어봤는데. 좋은 정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무슨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다음은 뭐 뭘로 하게 된지 그 그러면 저희들이 시청자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작가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우리 그 왕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시리즈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요법들을 순서대로 쫙 해서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를 해놔갖고 이제 작가분들 순서대로 이제 할 예. 겁니다 이제. 자, 다음 시청자 시간에 여러분 좀 기대해 기대가 주십시오. 예, 됩니다. 네. 건강 비법에 대해서 이 남북 최고의 한의사들이 네. 다음 주에도 비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남한 한의사, 북한 한의사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